네, 오늘은 그 전업 투자의 전설이라고 불리시는 남석관 베스트인컴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 좁다. 네. 해외 주식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진짜 그럴까요?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주식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저는 그 해외 주식 한 경우도 10년 훨씬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번 기회에 한번 미국 주식 차트를 보세요. 그거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차트하고 아주 유사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거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20% 이상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주식 있죠. 그 주식 떨어진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미국 주식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식은 반드시 떨어져요. 거의 90% 이상 떨어져요. 근데 미국 주식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 주식이 올라가는 확률은 50%?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상관성이 있는데 떨어질 때는 맞고 안 올라갈 때는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그렇게 이제 그 물론 부침이 있었지만은 1930년대 이제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열린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라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주식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주식 선호도가 높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포트폴리오 상에 달러를 갖고 있으면 좋죠. 달러 변동성이 크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좋고 그러는데 그것도 그 장기 투자 개념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뭐 게임스탑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이양 그 중국 주식이죠. 그 저기 그 주식 같은 경우 폭락하는 경우도 있고 급변동이 심하고 그러면 진짜 밤에 잠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식 말고 국내 주식처럼 그 지난번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경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백신 나오고서 제가 올라갈 거로 봐가지고 제가 15불 때 많이 사놨거든요. 그거 지금 2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가 보기에 최소한 25불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파셨죠? 그건 전혀 안 팔았어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예약 주문으로 조금 더 집어넣어놨더니 체결이 안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그런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해외 사이트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또 해외 주식 요즘에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그 증권사에서 그런 리포터도 많이 나와요. 해외 주식에 관한 그 각 증권사마다 지금 해외 주식 투자자들 이 확보하느라고 그것도 경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리포터 같은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 증권사 리포터가 요즘에는 증권사들의 그 준비를 잘해서 그 몇 개 대형 증권사들 그런 경우는 리포터가 꽤 괜찮거든.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 안전한 조금 그 수익이 조금 더디 나더라도 그것도 자기 생활에 지장이 없는 달러 값이 이렇게 보고서 싸다고 느껴지실 때 이럴 때 이제 한 1,100원 정도 뭐 지난번에 1,08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정도로는 크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나 뭐 이 미국에서도 역시 부양책을 쓰려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달러 값이 너무 싸는 거를 이게 매입할 나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자칫 주린이도 괜히 들어갔다가 좀 그렇죠. 걱정되죠. 그래서 벌써 손해 보신 분들 많아요. 올해 그래서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 채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3,200이
거기를 이제 못 뚫는 거예요. 고점 그러다 보면 그 고점에 매물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달만 해도 그 중순께 3,175니까는 벌써 그부터 쭉 떨어져 가지고 결국에 3,000선까지 밀리고 그러는데 미국발 금융위기도 미국 그 금리 인상 그 얘기도 원래는 이 파월 의장이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과도하게 올라간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상승을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표에 있잖아요. 4분의 1도 축소를 못 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요번에도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그 정책이 거의 제대로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확대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각국이 우리나라만 해도 재정 확대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경기를 살리려고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이렇게 이 축소시키면 또 다른 위기가 올까봐 이거를 제대로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여기서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고 그 말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이제 회복돼서 만약에 3,200을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경기 이제 금리 문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또 출렁출렁 추락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섹터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진입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폭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만 어떤 주식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지금 이제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떨어져 있고 그리고 슈퍼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가 괜찮으니까 한 82,000원, 81,000원대 뭐 거기에 또 61선이 있거든요. 지금 지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질 거는 제가 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분 조금만 이제 뭐 한 10%, 20% 이렇게 사놓고 있다가 그러면서 공부하는 시기로 이렇게 잡으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가 안 돼요. 이게. 그렇죠. 실전적인 대형주 그렇죠. 조금 사놓고 공부를 그러니까, 좀 하면 좋겠다. 삼성전자를 만약에 그 정도 갖고 있으면 배당만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나요. 저도 뭐 이번에는 특별 배당까지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서 주당 뭐 1,930원인가 그렇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세금을 떼더라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많이 나와요. 힘을 가져야 할 섹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꼽아주시면.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차 관련하고 미래차. 반도체. 반도체는 지금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는 제가 산업의 쌀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는 게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아직은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경우는 이제 우월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서 반도체 굵기 해가지고 투자를 했지만 거의 회사들이 파산되고 아직 그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섹터는 상당히 괜찮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주로 갈 거예요. 개별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따로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반도체 그 2차 전지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제 이 새로운 이 반도체 용량을 늘리는 거라든가 뭐 이런 그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관련 뭐 이런 쪽에 스몰 캡이죠. 그런 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되반등이 일어나는 쪽에서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아직 안 팔고 계시다면 대면 관련 정도로 그것도 괜찮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그 신세계 같은 경우도 28만 3천 원까지 갔는데도 제가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다 팔으라 그랬어요.
이제 그 경우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싸게 샀기 때문에 15% 20%만 수익이 나면 크게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뭐 싸게 사신 분들은 22만 원, 23만 원에 사신 분들인데 아주 비싸게 사신 분들이 24만 원에 산 거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뭐 증권사에서 강의할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분들 스텝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린이라 그래서 거기서 제가 추천했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그거 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서 28만 원까지는 갈 거라고. 그러니까 28만 원이면 24만 원, 28만 원이면 4만 원 먹는 거죠. 그러면 한 15% 되지 않아요? 그러면 됐죠, 뭐. 그럼 그렇죠. 그러고서 그 종목이 이제 다시 떨어지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도 요번에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만 원 안짝에 샀거든요. 지난번에 떨어질 때 10,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요번에도 12,600원 뭐 13,000원까지 왔는데 그분들은 12,000원 넘으면 다 팔아라. 그러면 10,000원에 사서 12,000원이면 20% 아니에요. 그럼 되는 거죠. 그렇게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한 30% 수익이 나면 그러면 된 거죠. 뭐 더 큰 욕심을 바래요. 하나는 뭐냐면 평생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더 잘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평생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장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든지 났으면 고마운 거죠, 그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을 제공해 준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고마운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주린이 분들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쭉 욕심내지 않고 좀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